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29번으로 갑니다. 197페이지요. 갑의 아들 을은 항상 케이스가 뜨면 주인공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을이 묶은 대리다, 그죠? 갑이 본인. 그럼 상대방은 병이 될 겁니다.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즉 대리행위는 있었죠. 갑의 토지를 병에 매매한 후 병맥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옳은 것은 1번 본인 갑의 추인이 있으면은 가장 기본이고 가장 많이 자주 출제했습니다. 효과 발생 시기. 그 묶은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는 언제부터요?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요? 계약 시에 소급하여다, 그죠?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이 최고권을 행사했다, 그죠? 그때 본인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요?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본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계약 체결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병도 철회할 수 있다, 됐다, 그죠? 철회는 누구만이? 선의자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 4번 묶은 대리인 을이 제한 능력자인 때에도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됐죠, 그죠? 그럼 정답은 5번이죠, 그죠? 예. 4번 최소한 묶은 대리인에게 135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뭐요? 묶은 대리인이 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죠? 5번 기본 판례, 여기서 뜰 수도 있고 신의측에서 을이 본인 갑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에 을은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죠? 추인 거절한 것은 신의측만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30분으로) 갈게요. 묶은 대리행위의 추인 또는 거절에 관한 아래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이 같은 박스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뭐요? 일단은 뒤로 미루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죠. 이 시간이 일단 지문 형태보다는 분명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순서상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다면 이 부분 뭐요? 19번에서 한 20번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죠? 19번에서 20번 사이에, 18번에서 20번 사이에 있을 겁니다. 묶은 대리행위의 추인은 그 의사표시 방법의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 묵시적, 그죠? 명시 묵시적 불문이다. 의사표시 방식은 제한이 없죠, 그죠? 명시 묵시적. 그 다음 미연 추인은 명시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근데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뭐예요? 추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뭐요? 행동 내지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죠? 예. 추인을 볼 수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근데 추인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추인이다, 그죠? 그 본인의 추인을 볼 수 있는 일정한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은 뭐요? 가만히 있는 것은 추인될 수 없다, 그죠? 추인될 수 없다. 자, 여기서 2번. 묶은 대리가 범죄로 되는 경우에 본인이 뭐 이를 알고도 장기간 가만히 있었다, 그죠? 이런 추인으로 볼 수 없다, 그죠? 추인을 볼 수 없다. 자, 여기 하나의 키 포인트죠. 추인은 누가 할 수 있죠? 본인이. 근데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뭐요? 추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본인의 행위 내지 행동이 있어야 한다, 그죠? 따라서 알고서 뭐요? 가만히 있는 것, 장기간 방치하는 것,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장기가 뭐요? 이의를 제기치 않는 것. 여하튼 가만히 있다, 그죠? 가만히 있다, 이 같은 표현 있는 것은 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추인을 볼 수 있는 일정한 행동이 뒤따릅니다. 자, 그 다음 티귿. 기본 지문이죠. 일부 자가 떴다, 그죠? 일부. 전부 추인만 단독으로. 따라서 일부 변경 추인은 뭐요? 예. 결론 유의하려면 상대방의 동의, 그죠? 그래서 항상 뒤따라 다니야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한 무효다. 맞죠, 그죠? 일부 추인 내지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우리 시험에서 눈속임용으로 우리 시험에 안 될 거예요. 예. 자, 그것도 5개 지문이죠. 현실적 박스에서 현재는 5개까지 안 떠요. 최대 4개, 보통 3개 정도. 5번째, 미음요. 누가 누구를 상속했는지 보세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야 된다고 그죠. 그때는 본인지에서 초인 거절하면서 신의체계 반에서 허용될 수 없다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리얼 부분은 눈속임요. 누가 누구를 속였어요? 누가 누구를 상속했어요?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했어요. 그때는 본인이 잘못 없죠. 그때는 초인 거절할 수 있답니다. 이 부분은 무시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여기가 출제된다 그죠? 이게. 그래서 답은 조합하시고. 31번으로 갑니다. 무권 대리인 을이요. 갑이 본인. 자신을 갑의 대리라 하면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죠? 자, 1번. 을이 무권 대리임을 알았다 그죠? 병. 병은 마지막 줄 최고할 수 있느냐? 최고할 수 있다죠. 바로 틀렸다 그죠? 예. 최고는 악의자도 최고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병이 철회했죠. 상대방이 적법하게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당의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계약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확정적 무효가 됐다 그죠? 확정 무효가 됐기 때문에 갑도 이제는 뭐요? 더 이상 초인할 수 없다 그죠? 예.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의 초인이 먼저 있느냐 상대방의 철회가 먼저 있느냐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진다 그죠? 따라서 상대방은 본인이 초인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본인도 뭐요? 상대방이 철회한 후에는 더 이상 초인 못하죠 그죠? 예.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또 떴습니다. 본인이 누구에게요? 무권 대리에게 초인했다 그죠? 그때 상대방 병이 이를 알지 못하면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죠. 세 번째.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출제할 수 있다 그죠? 즉 본인은 누구에게나 초인할 수는 있으나 무권 대리에게 초인했을 때 상대방이 이를 모르면 상대방으로 초인으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죠? 상대방 병이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 효과를 다투는 본인 갑은 병이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가서 뭐예요? 갑이 악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자, 상대방은 누구만 철회할 수 있어요? 선의자만 그죠? 그럼 반대로 해서 하면 상대방이 악의자라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악이다 여부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다투고자 하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한번 질문하던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자, 철회는 누구만이요? 선의의 상대방만. 그래서 악의자는 철회 못해요. 그래서 악의자이기 때문에 철회를 하지 못한다는 상대방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별 판례. 이제는 볼 필요 없다 그죠? 자, 여기서 답은 1번이 쉽게 떴습니다. 그죠? 악의자도 채권을 할 수 있다 그죠? 채권은 누구나, 철회는 선의자만. 근데 철회의 경우 상대방이 악의자라면 철회를 할 수 없다. 그때 상대방이 악이라는 사실은 누가요? 예,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자, 32번. 갑으로부터 을이 항상 주인공은 대리 행위를 한 자입니다. 을이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했음에도 갑의 대리라 스스로 칭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병, 즉 병은 선의자니까 뭐요? 전혀 문제 없다 그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상대방 병이 본인 갑에게 초인협 확답을 최고했다. 근데 발화제는 뭐요? 초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 그죠? 거절한 거 본다. 그 다음 2번 상대방 병이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이제는 계약은 뭐요? 확정적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갑은 추인할 수 없다 그죠. 두 번째. 그다음 개별 판례요. 이 부분은 이제는 볼 필요 없죠 그죠. 예, 개별 판례 넘어갑니다. 4번 묵시적 추인 문제요. 자 여기 보세요. 본인 갑이 을의 묶은 대리 알고도 상대방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 중도금을 수령했다 그죠. 즉 가만히 있는 것은 추이될 수 없죠. 근데 본인이 상대로부터 묶은 대리 알고도 중도금 등을 수령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뭐예요? 추이죠 그죠. 따라서 추인. 추이기 때문에 본인 갑에게 혈액이 발생한다 그죠. 맞죠. 따라서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뭐예요? 누구의 행위? 본인의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뒤따른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는 묵시적 추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5번 기본 질문이다 그죠. 135조. 을이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 갑의 추인도 얻지 못한 때는 누구의 선택요? 상대방 병의 선택. 됐습니다. 1번, 3번. 을은 갑의 X 건물에 대해서 갑의 대리에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에겐 대리권이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타령선. 계속 협의에 묶은 대리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세요. 병이 갑의 요구에 따라서 본인이 상대방 병에게 요구했다 그죠? 그래서 매매 대금 지급 전부를 지급했다. 그러면 결론. 묶은 대리지만 본인이 상대방에게 요청해서 대금 지급을 받아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묵시적 추인이 된다 그죠? 추인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으로서 병은 갑에게 X금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 다음 2번 본인 갑이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을에게 추인을 했어요. 누구에게요? 묶은 대리에게 한 경우 갑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대방이 뭐예요? 추인으로 대하지 못한다. 맞죠? 그죠? 즉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다만 묶은 대리에게 추인한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자라면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 그죠? 3번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갑이 X 건물을 정에게 매도. 상당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협의에 묶은 데는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갑이 소유자다 그죠? 그 정에게 매도하고 정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럼 뭐요?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했죠? 소유권 취득했어요. 근데 갑이 을의 묶은 대리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133조를 여러분이 가시면 한번 보세요. 133조. 아니면 교과서를 해당 파트에 펴보시면 돼요. 133조 교과서는 233페이지입니다.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은 협의에 묶은 데는 언제부터 효과가 발생합니까? 계약 시에 소급해서 그죠? 그렇지만 제3자의 권리는 하지 못한다 그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을이 대리권도 없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벽에 매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무효죠 그죠? 그래서 갑이 정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넘겨주죠. 그럼 이제 유효하게 소유권이 취득했어요. 그 이후에 뭐요? 본인이 을과 병 사이의 묶은 대리를 추인을 하더라도 뭐요? 추인하더라도 제3자는 하지 못한다 그죠? 추인이 있더라도 뭐요? 제3 유효하게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요. 3번 질문. 4번. 병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다 그죠? 근데 결론 확답이 없죠. 본인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병이 을과의 계약 체결 당시에 을에게 대리 것을 알았다. 그죠? 그때 악의자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죠. 그죠?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너무 쉽게 떴다. 그죠? 예. 다만
괜히 우리를 힘들게 뭐요? 마지막 5번의 답이 있다 그죠? 즉 철회는 선의자만 철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3번 질문이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형태는 아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요. 언제부터요?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에 이 같은 추인이 있더라도 뭐요? 제3자의 권리는 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본의 추인 전에 유학의 권리를 취득한 자는 본의 추인이 있다도 그대로 보호가 됩니다. 자, 4번 갑니다.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권 대리의 책이란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2번. 무권 대리 책이란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뭐요? 추인의 박담을 최고할 수 있다. 그죠? 최고는 누구나, 악의자도. 3번. 개별 판례, 그죠? 예. 너무 자주 봤다, 그죠?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무권 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책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4번 주요 표시하시고 무권 대리인의 책임 뭐요? 무과실 책임이죠. 135조 요건이 구분된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우리 시험도 이미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도 뭐요? 위법 행위. 즉 범죄로 인한 것이었더라도 뭐요? 135조 책임에 따른 무권 대리의 책임은 부정될 수 없다 그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그럼 답은 정해졌어요. 무과실 책임인데 그죠? 5번 같은 지문이 있을 수 없죠. 제135조에 따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흥계에서 무권 대리에게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죠? 무과실 책임이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감각만 있다면 뭐요? 4번이 맞으니까 5번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그죠? 무조건. 자, 그럼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이자가 대리권도 없이 뭐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어렵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자도 뭐요? 억울합니다. 제3자인 병이 뭐요? 위임장을 위조해서 본인부터 뭐요? 가백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뭐요? 수여하는 위임장을 뭐요? 위조 작성해서 가백에 갖다 줬다 그죠? 그래서 이자는 당연히 갑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자신을 매도에 뭐야? 대리권자로 선임했다고 믿고 처분했다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뭐야? 대리권이 없다가 확인되면 뭐야? 이자는 무조건 상대방에 대해서 135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과실 책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리제도의 신용 유지를 해서. 그래서 4번. 이자도 잘못이 없다 그죠? 상대방의 어떤 문서 위조 등 범죄 행위로 해서 뭐야?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죠? 믿는데 전혀 잘못이 없더라도 135조 요건이 구비되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부분 기억할게요. 자신이 잘못이 없다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지금까지 대리 파트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협의의 무권 대리 파트는 크게 힘든 게 없었다 그죠? 근데 문제는 표현 대리가 일단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힘들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일단은 표현 대리도 뭐요? 대리 행위 자체는 있어야 하므로 대리 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는 표현 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 두 가지 외워야 되죠. 자기 명의로 해서 자기 것이냥 처분한 경우라든지 뭐요? 자신이 본의 성명을 모용하여 직접 뭐요? 본인 것처럼 행세해서 행위란 경우 그때 대리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고. 두 번째. 대리인에게 대리권만 없을 뿐이요. 행위 자체가 유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리인의 뭐요?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이 두 분만 통과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전형적으로 표현대리에서 뭐요? 가실상계한 단어 있을 수 없고 표현대리 뭐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유권대리 주장에는 뭐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뭐요? 표현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어떤 계속적인 표현이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35번 안 했어요? 35번 할게요.
한 문제 남았네요. 예. 그럼 빨리 이야기를 하시죠. 예. 묶은 대리놀이입니다. 갑이 본이다, 그죠? 갑의 묶은 대리론은 갑 소유 X 토지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이름으로 대리 행위 자체는 있었죠, 그죠? 본의 이름으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표현 대리는 따지지 말아야겠다, 그죠?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묶은 대리 추인과 관련 설명으로 틀려서 협의의 묶은 대리만 검토하면 돼요. 1번 본인 갑은 누구에게나 뭐요? 추인할 수 있다, 그죠?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갑 또는 을 누구에게나. 자, 그 다음 2번 갑은 을의 처분 행위와 사문서 위조 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는 등 묵시적 방법으로 추인할 수 있다. 앞에 부분은 의미가 없죠, 그죠? 추인은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이제는 읽어볼 필요도 없다, 그죠? 넘어갑니다. 추인 거절 못하죠, 그죠? 네, 추인 거절 못합니다. 정답은 쉽게 떴고 4번 상대방 병이 계약 당시 을이 묶은 대림 알지 못했죠. 선의자다, 그죠? 선의자이기 때문에 본의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선의자만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상대방 병이 본에게 적법하게 추인 여부를 최고했죠, 그죠? 근데 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죠? 똑같은 지문들이 그냥 쭉 무한 반복이요. 자, 지금까지 대리 파트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는 법률행위 무효 취소로 갑니다. 무효 취소 파트에서는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 자, 무효에서는 무효 전반에 관한 지문을 종합해서 지문화 띄울 겁니다. 근데 하나의 논점에서 단일 지문으로 한다면은 허가구역 내 허가 전에 거래계약에 가서 유동적 무효법리가 단일 문제로 진행될 거예요. 그다음 취소 파트에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추인에 관한 논점이에요. 추인. 추인의 요건. 추인은 누구만이? 취소권자만이. 다만 추인이 유효하려면 뭐예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후에만.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추인하려면 능력자가 된 이후에만. 차고 등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는 뭐예요? 그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만. 다만 누구는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 다음 당연히 추인은 알고 써야 됩니다. 법정 추인은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법에서 추인이 있는 걸로 간주가 되는 제도. 그런데 추인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이, 그죠? 그럼 법정 추인이 되는 행위는 누구의 행위여야만 합니까? 취소권자의 법에서 정한 행위만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다, 그죠? 법정 추인. 그래서 취소권자의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 보리 없이 행위지 뭐요? 법이 정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행, 그죠? 예. 전액의 담량집에 해당하는 거죠. 예. 전부 또는 일부의 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정보 일부 양도, 강제 집행 등 법에서 정하는 6가지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보리 없이 취소권자가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죠? 그럼 법정 추인은 항상 뭐예요? 아주 쉽죠, 그죠? 요령 말면은 법정 추인이 되지 못한 것은 뭐예요? 뭘 찾으면 돼요? 상대방 행위를 찾으면 되죠. 즉, 그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의 주체가 뭐예요? 취소권자이냐? 상대방이냐? 추인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이. 따라서 상대방이 뭐예요? 상대방은 추인을 할 수 없죠, 그죠? 그 상대방 행위는 법정 추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추인은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권자의 행위여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뭐 근데 보면서 설명할게요. 또 하나, 법률행위 무효 취소는 뭐예요? 일단 최소한 법률행위 자체는 성립하고 있어야 되죠. 처음부터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조차 못했다, 그죠? 즉 매매가 존재치 않습니다. 그럼 그 매매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따질 수 없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 등 뭐예요?
다 이와 같은 논점은 최소한 성립한 이유면, 성립조차 못했을 때는 전혀 생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할게요. 1번. 무효를 묻고 있다, 그죠? 무효. 틀린 것은? 1번 지문이 무효 파트에서 뭐요? 조문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139조요. 당사자가 뭐요? 무효인 행위를 무효임을 알고서 초인을 합니다. 그때 언제부터 혈액이 생기냐고요. 무효는 끝까지 무효다, 그죠? 초인하더라도 혈액이 생기지 않는다. 근데 당사자가 알고서 초인한다는 뭐예요? 새로운 행위로 본다. 새로운 행위니까 언제부터 유효입니까? 그때부터다, 그죠? 그때부터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간주된다, 그죠? 이 부분이 무효 파트에서는 단일 조문으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139조. 자, 항상 뭐요? 시험에서는 효과 발생 시기는 항상 답입니다. 효과 발생 시기는. 자, 그러면 효과 발생 시기를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문제된 세 가지를 검토할게요. 이 점은 뭐예요? 대리권도 없이 본인을 대리해서 본인 소유 부동산을 이렇게 팔았어요. 그때 본인이 초인합니다. 우리가 금방 봤다, 그죠? 본인의 초인이 있으면은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계약은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러세요? 처음부터 소급하여.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왜 소급이요?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 혈액이 없죠. 근데 초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본인이 무권 대리행위를 뭐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 인정하니까 뭐예요? 당연히 그때부터 유효죠, 그죠? 인정하니까 그때부터 유효입니다, 그때부터. 즉, 이자가 뭐예요? 근한도 없이 한 행위를 뭐예요? 그대로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부터 혈액이 유효하게 발생해요? 그때부터 행위가 있었던 대로부터, 행위가 있었던 대로부터. 자, 그 다음, 이 경우 보세요.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무효는 끝까지 무효다, 그죠? 아무리 초인하더라도 혈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뭐요? 10월 10일자 매매를 했어요. 이자가 만치 상태에서. 무효입니다. 그런데 11월 10일자, 그죠? 그때는 술이 깼어요. 알았다, 그죠? 그래서 알고서 초인을 합니다. 그 무효는 끝까지 무효예요. 무효가 되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같은 알고서 초인이 있으면 뭐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는 걸로 간주된다고 그죠? 새로운 법률행위니까 유효, 무효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행위 당시. 이때 새로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유효케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133조, 하나는 139조. 조문이 위치가 붙었죠. 그 항상 쏘기면서 바꿔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무권 대리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무효 행위의 초인은 뭐예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 왜요? 무효는 끝까지 무효. 초인 있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게 되니까. 그때부터요. 자, 하나 더 추가합니다. 조문 없지만 해석상요. 본인 소유의 토지를 뭐예요? 갑이 자기 것이냐 을에게 매도했다. 당연히 이자가 소유자도 그죠? 등기에는 공실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때 당연히 본인이 원하면 초인할 수 있다, 그죠? 이때 본인의 초인의 의사는 뭐예요? 이자가 근한도 없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후에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럼 본인의 의사는 그때부터입니까? 처음부터요?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행위는 뭐예요? 그대로 인정하겠다. 따라서 무권 대리의 본인 초인하고 똑같죠. 그래서 무권 대리 초인을 유축. 조문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 초인을 유축. 그래서 결론. 여하튼 무권한 자에게도 뭐야? 본이 초인할 수 있다. 그죠? 초인하면 본에게 혈액이 생긴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기억할게요. 무효에서는 제일 자주 뜨는 지문이에요. 이 틀리면 안 돼요.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으면 언제부터라고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요. 왜? 새로운 법률가 있는 되니까. 당연히 무효행위가 유효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유효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자, 그 다음에 138조 조문 그대로요. 이 부분 그냥 조문 그대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무효인 법률에 가면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뭐야? 의혹해서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 효력을 가진다. 무효행위 전환이 되고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개별 판례. 불공정 행위는 끝끝내 무효죠. 절대 추인할 수 없다. 그렇지 뭐야? 공정한 매매로는 뭐야? 전환될 수 있다. 그 판례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다음 추인으로 유의하려면 뭐야? 무효원이 소멸한 이유에만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반복죠. 강행법규 위반행위,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 104조 폭력행위는 끝끝내 추인 못하죠. 그죠? 끝끝내 추인할 수 없다. 그 다음 추인은 단독행위 그죠? 명시묵시죠. 그 다음 5번은 137조죠. 일부 무효에 관한 지문이다. 그죠? 일부 무효는 원칙 거점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법률 행위를 했을 거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 그죠? 일부 무효의 법리. 임의법규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무효 파트에서는 뭐요? 1번 지문은 거의 종합적인 지문에서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다만 O냐 X냐만 다를 뿐. 본인의 당사자 뭐요? 알고서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뭐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입니다. 자, 2번. 선의의 제3자에도 뭐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그럼 반대로 가시면 돼요. 무효 중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는 두 가지밖에 없죠. 뭡니까?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무효. 나머지 모든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네. 거꾸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누구에게나 취소로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제한 능력 취소. 나머지 뭐요? 차고, 사기, 강박인 취소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때 수업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죠? 그 중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 취소는 뭐밖에 없어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거죠. 즉, 자기들끼리 뭐요? 자기들끼리 통정해서 뭐요? 허위 표시했다. 자기가 뭐요?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였다. 그죠? 자기가 착각해서 의사표시했다. 쏘갔어. 그죠? 또는 강박돼서. 이런 것들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 안 좋아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나머지 무효 취소는 뭐요? 강행법 위반행위, 반사회 질서행위, 불공정행위, 그 다음에 뭐요? 제한 능력 자기 이런 것들 다 법질서와 관련된 차원이다. 그죠? 따라서 이하들 법질서와 관련된 차원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혈육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뭐요? 무효 취소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뭐요? 비진의 의사표시 그죠? 통정 의표시, 비통착사다. 그죠? 비통착사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나머지 모든 무효 취소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3번 갑니다. 무효에 관한 설명 중 틀려서 1번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를 무효한다. 자, 2번 불성립 동그라미 볼게요. 유효, 무효라는 단어는 최소한 언제면요? 성립한 이유만. 그러니까 불성립의 경우 뭐야?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적용 여지 없다. 안 돼요. 일단 성립해야 된다. 그죠? 성립한 법률가 무효였을 때 다른 법률로 전환, 다른 새로운 행위로 뭐야? 추인, 이런 문제지. 성립조차 못했을 때는 무효, 유효 단어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제일 중요하다. 그죠? 불공정 법률 행위는 추인은 절대 안 되죠. 그렇지만 공정한 매매로 전환은 될 수 있다. 그죠? 예.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 최근에 무조건 뜨는 단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강행법규 위반행위요. 103조 위반행위입니다. 절대로 뭐요? 추인할 수 없다. 그죠? 강행법규 위반행위, 반사회 질서행위, 불공정행위 등 뭐요? 끝끝내 모이죠.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 139조 또 떴습니다. 봐봐. 무효는 끝까지 무효입니다. 다만 당사 알고 초인하면 뭐예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함으로 간주.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부터입니다. 소급표가 없다 그죠?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무효행위의 초인은 뭐예요? 비소급표입니다. 비소급표. 자, 4번 지문부터 갑니다. 무효 파트에서 하나의 논점을 가지고 단일 문제로 뽑는다면요. 여기서부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 구역 내 매매 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을 떠올려볼게요. 가벌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매매가 허가구역 내에 있었다. 근데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했죠. 사후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만 먼저 했어요. 그럼 일단은 매매 자체는 무효입니다. 그때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뭐예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청구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행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채무불이행 성립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이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일단 이와 같은 계약이라도 체결 시에 중도금, 계약금 등이 지급됐겠죠. 그때 매수인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언제면요? 확정적 무효가 되었을 때. 다만 이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거래 계약자도 뭐요? 당사자는 자신들의 합의대로 계약이 완성이 되도록 허가 절차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죠. 근데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응하지 않는 상대방을 대하여서 뭐요? 협력 의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다만 협력 의무가 없었음을 이유로 뭐요? 계약 자체는 해지할 수 없다. 그죠? 해지할 계약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유동적 무효가 되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 여전히 확정적 무효가 되는 이런 것들은 지문에서 볼게요. 자, 봅니다. 1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매수인의 대금 이행 제공이 있어야 매도인은 허가 신청 협력 의무가 있다. 틀렸다. 그죠? 자, 왜 틀렸어요? 아직까지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 이행 제공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양자는 동시행 관계가 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이행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이행치 아니함을 이유로 뭐예요?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거부할 수 없다. 그죠? 네. 즉 아직까지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약속한 대금 지급 채무 이행의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매도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전국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뭐예요?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 못한다. 그죠? 그다음 3번 허가 전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뭐예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중요합니다. 허가 전에 뭐예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 4번 토지 거래에서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확정됐다. 그죠? 그때는 이제는 뭐예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도 중요 지문입니다. 이미 우리 시험도 답이 됐던 지문이죠. 상대방의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뭐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죠? 즉 계약 자체가 아직까지 무효이기 때문에 해제할 계약이 없습니다. (5번)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경우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그럼 1번 지문.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던 내용이요. 그럼 이 부분이 뭐예요? 두 줄 내지 세 줄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죠? 어디만 찾으면 돼요? 이 부분요. 이 부분 찾으면 돼요. 무효는 뭐예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취소는 누구만이? 취소까지만. 따라서 누구는 뭐예요? 무효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표현은 있을 수 없다. 그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무효 주장 행위는 뭐예요?
실의적 위반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두 줄 되든 세 줄 되든 이제는 뭐예요? 무효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주장의 행위가 뭐예요? 실의적 위반이 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이 부분. 자신 스스로 뭐예요? 이와 같은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못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뭐예요? 기책 사유 있는 자라도 뭐예요?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누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첫째 주 배웠던 거예요. 자신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일지라도 뭐예요? 이를 이유로 그 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 주장하는 것은 실질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 주장할 수 있다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그죠. 자기의 기책이 있을지 뭐예요? 허가를 받지 못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 주장하겠다. 무효 주장은 뭐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효는 누구나. 왜?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부분 의미가 없죠. 그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허가 전일제도 뭐예요? 허가구역 지정 해제되면 이제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이 지문은 뭐예요? 여기서보다는 어디서 듭니까? 신의측에서 들 가능성이 많아요. 신의측 봤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자, 3번.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재지정치 않는다. 그죠? 그때는 이제는 뭐예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확정적 유효로 바뀝니다. 그 다음 4번. 유동적 무효 효과죠.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뭐예요? 소급해서 유효로 그죠? 소급해서 유효됩니다. 그 다음 5번. 지문만 비기길 뿐이요. 허가구역 내 거래 계약일자도 뭐예요? 차고, 사기, 허위 표시 등의 사고가 있으면 무효 취소해서 업등구설 할 수 있죠. 따라서 사기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취소권자는 뭐예요? 허가 신청 전에 이를 이어서 계약을 취소해서 업등구설을 할 수 있다. 그죠? 예, 할 수 있다. 단일 문제로 출제되면 허가구역 내 허가 전에 거래 계약을 가지고 뜰 겁니다. 자, 이제는 다시 또 종합적인 질문이 반복됩니다. 6번으로 갑니다. 무효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일부 무효다. 그죠? 그때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이런 건 절대 안 틀립니다. 그 다음 2번 틀리면 안 돼요. 강행법규 위반 행위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104조 불공정행위는 뭐예요?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그죠?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자,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개별 판례. 무효 행위의 추인이 있으면은 소급입니까? 그때부터요? 그때부터죠. 그래서 요 판례요. 무효인 가등기는 뭐예요? 당사자의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약정했다. 그죠? 그러면 무효 행위 추인이기 때문에 가등기는 뭐예요? 소급하여가 아니라 뭐예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는 될 수가 없다.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무효의 추인의 효과에 관한. 즉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소급해서 유효한 가등기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입니다. 그 다음 이 판례 외워달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볼게요. 금방 설명했어요. 그죠? 갑이 근한도 없이 뭐요? A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이자 행위는 무효죠. 그때 소유자가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자, 볼게요. 갑 소유물을 을이 근한도 없이 처분한 경우 소유자가 뭐요?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그죠? 유효로 됩니다. 틀렸어요. 자, 이 부분 다른 시험에 뭐예요? 자주 안 뜹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작년에 중개사 시험에 작년부터 뜨기 시작했고 다른 어떤 기타 시험, 뭐 법무사, 감정사 시험이라든지 뭐요? 그런 경우 뜹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이 부분도 이미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고 반복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요. 이자가 근한도 없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소유자가 원하면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소유자에게 뭐요? 유효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자, 그 다음 5번 종료 표시하시고 지문이 여기서는 뭐요? 두 줄이지만 본 시험에서 뭐요?
네 줄까지 뜰 거예요. 네 줄까지. 세 줄까지. 자,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취소했어요. 거기다가 취소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였죠? 소급해서 무효됐다, 그죠? 거기다가 무효 동을 하시고. 취소권자가 취소했죠?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추인을 못한다, 그죠? 그렇지만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취소 추인은 못해요. 자기가 취소해놓고 뭐요? 이를 번복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줄여서 그죠? 취소 추인은 할 수 없다. 왜? 자기 이미 취소했기 때문에. 취소해놓고 뭐요? 취소치 않고 추인하겠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네. 즉,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치 않고 뭐요? 그 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이미 자기가 취소해놓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취소치 않고 추인하겠다. 있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 추인은 못해요. 그렇지만 금방 봤던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유의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할게요. 7번으로 갑니다. 제가 신경 써달라는 그 지문은 좀 반복하시고 익숙해도 하셔야 돼요. 단골 지문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문들을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7번. 무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개수이죠. 당사가 알고서 추인하면 언제부터요? 그때부터입니다. 그 제일 자주 뜬 거예요. 139조가 무효 파트에서는.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개별 사례입니다. 개별 사례. 비밀정서 유언이 그 방식 흥결로 무효다, 그죠? 그때 자필정서 방식에 적합하면 자필정서 방식의 유언으로 효력을 바꿔서 인정을 해줍니다. 맞아요. 일단 정답이 일단 1번 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 한 개입니다. 의사뭉죄 법률행위, 강행법기반의 법률행위, 반사의 질서행위 절대 추인 못하죠. 절대 추인 못한다, 그죠? 절대 추인할 수 없다. 강행법기반행위, 반사의 질서행위 등은 절대 추인할 수 없다, 그죠? 절대 추인할 수 없다. 그 다음 4번. 어디다 체크해야 돼요? 법률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죠? 무효, 유효는 어떤 경우만 성립한 이유만. 성립조차 못했죠, 그죠? 그때는 유효, 무효는 논할 수 없다. 그 다음 5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무효 행위와는 다르지만 취소하면 뭐요? 소급해서 무효된다, 그죠?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